조선판 CSI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검시의 세계.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몸은 기억한다. 여기 의문의 시신이 있습니다. 칼에 찔린 자국도 목이 졸린 흔적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현대라면 어땠을까요? CSI 요원들이 출동해 지문을 채취하고 혈액 속 독성 반응을 검사하고 DNA를 분석해 사인을 밝혀냈겠죠. 하지만 현미경도 CCTV도 화학 분석기도 없던 500년 전 조선시대. 과연 이 억울한 죽음은 그저 자연사로 묻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선의 수사관들은 시신이 남긴 아주 미세한 신호를 읽어내기 위해 현대인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식초와 술로 시신의 멍을 찾아내고 은비녀로 독을 감지하며 심지어 파리떼의 움직임까지 단서로 삼았던 사람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나 그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늘 역사 이야기는 억울한 영혼을 달래기 위해 집요하게 진실을 파헤쳤던 조선의 과학수사대 검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신원, 한 명의 억울한 죽음이 가뭄을 부른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습니다. 조선의 왕과 관료들은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있으면 하늘이 노에 3년 가뭄이 든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신원, 즉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사상은 조선 법의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조선의 법의학 교과서 무언록입니다. 원통함이 없게 하는 기록이라는 뜻이죠. 이 책은 단순한 의학 서적이 아니었습니다. 살인, 자살, 사고사 등 모든 죽음의 형태를 분류하고 시신의 상태를 통해 사인을 역추적하는 매뉴얼이었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고을의 수령은 만사 제쳐두고 현장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이때 조선의 수사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바로 삼검 제도입니다. 한 번의 검시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해당 고을의 사또가 1차 검시, 초검을 하고 그 결과가 의심스러우면 이웃 고을의 사또가 와서 2차 검시, 복검을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양에서 관리가 파견되어 3차, 4차 검시까지 진행했습니다. 서로 다른 수사관이 교차 검증을 통해 조작이나 실수를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이때 작성된 보고서를 검안이라고 하는데 그 디테일이 소름 돋습니다. 시신의 위치, 옷차림, 날씨, 상처의 크기와 깊이, 심지어 시신 주변의 흙 상태까지. 현대 경찰의 조서보다 더 꼼꼼하면 꼼꼼했지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도구의 발견, 은비녀와 붉은 우산의 비밀. 그렇다면 엑스레이도 화학시약도 없던 시절 그들은 무엇으로 증거를 찾았을까요? 그들의 수사 가방, 일명 법물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은비녀입니다. 가장 흔한 살인 수법이었던 독살. 당시 독약으로 쓰인 비소나 황은 은과 반응하면 표면을 검게 만듭니다. 조선 CSI는 이 화학 반응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녀뿐만 아니라 반개법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은비녀로도 반응이 나오지 않는 미세한 독은 찹쌀밥. 덩어리를 시신의 목구멍에 넣어두었다가 꺼내 닭이나 동물에게 먹여보기도 했습니다. 동물이 죽으면 명백한 독살이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맞아서 죽었는데 며칠이 지나 멍 자국이 사라졌거나 피부 속 출혈이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비기, 바로 고초와 지게미입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과 술 지게미의 열기가 피부 조직을 연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숨어있던 피하 출혈을 피부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건 현대 법의학에서도 인정하는 원리죠. 그래도 안 보인다면 홍산, 즉 붉은 우산을 씁니다. 붉은 우산 아래로 햇빛을 투과시켜 시신을 보면 붉은색 파장이 피부 깊숙한 곳에 멍, 자국을 도드라지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현대의 적외선 촬영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500년 전 조선의 수사관들은 빛의 파장까지 이용해 범죄의 흔적을 찾았던 겁니다. 실전 수사, 타사를 자살로 위장하지 마라. 범인들은 늘 시신을 조작하려 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타사를 자살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얼록을 통달한 검시관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목을 매 자살한 경우는 끈 자국이 귀 뒤쪽으로 올라가면서 깊게 패고 끈 자국 색깔이 자줏빛이나 검붉은 색을 띱니다. 살아있을 때 혈액순환이 되면서 멍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죽은 뒤에 목을 매단 경우는 혈액이 멈춘 상태라 끈 자국이 희미하고 하얗습니다. 이자는 죽은 뒤에 매달렸다. 범인을 잡아라. 조선의 검시관들은 끈 자국의 색깔만 보고도 이것이 살아있을 때 생긴 상처인지 죽은 뒤에 만들어진 가짜 상처인지 구분했습니다. 물에 빠진 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서 물에 빠졌다면 숨을 쉬려 발버둥 쳤을 테니 손톱 사이에 진흙이나 모래가 끼어 있고 배가 불룩해야 합니다. 반면 죽은 뒤에 던져졌다면 손톱이 깨끗하고 뱃속에 물이 없겠죠. 이 단순하지만 명확한 증거들이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오작인 혐오를 넘어선 직업정신. 하지만 이토록 과학적인 수사 뒤에는 가장 천대받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작인입니다. 유교 사회인 조선에서 남의 시신, 그것도 훼손된 시신을 만지는 일은 끔찍한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오작인들은 시신을 씻기고 입안의 찌꺼기를 맛보기도 하고 항문의 온도를 체크하며 사망 시각을 추정했습니다. 그들은 천민이었지만 그들의 손끝에서 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흠음신서를 통해 조선의 법의학을 집대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사실에 입각하여 털끝만큼의 의구심도 남기지 마라.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신. 그것이 조선 과학수사의 본질이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집념은 시대를 초월한다. CCTV도 DNA 분석기도 없던 그 시절.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마법이나 점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신이 남긴 아주 작은 흔적도 놓치지 않으려 했던 집요한 관찰과 억울한 죽음을 결코 만들지 않겠다는 인간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진실을 찾는 마음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조선의 사또가 붉은 우산을 펼쳐들며 찾으려 했던 빛. 그것은 단순한 햇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묻힐 뻔한 정의의 빛이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